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챗 GPT와의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최병철 한국창직역량개발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챗 GPT 4.0 버전을 가지고, 그것도 무료 버전입니다. 무료 버전을 가지고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자율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율규제의 관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챗 GPT를 활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교육도 하고 또 직접 이렇게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관점에서 방송을 했고요. 오늘도 계속 이어서 조금 더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대 윤석철 교수님 말씀대로 결국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회 또는 그 국가가 어떤 수단 매체를 가지고 한 시대를 맞이하고 또 얼마나 빨리 그 수단 매체에 적응해내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점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 새로운 어떤 도구가 만들어지면 빨리빨리 거기에 적응해내고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것들을 또 생각해내는 이런 창발성이 이렇게 원활하게 작동되어서 융합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조직들이 결국 성공을 해 나간다고 보면, 우리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도 특히 요즘 이제 안전 문화 또는 안전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치면, 이 안전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너무 과거 데이터에 매몰되어서 과거 데이터를 해석해내는데 너무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조금 더 미래 중심적으로 업무를 가져가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미래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고 봐야 할 것이 사실이고, 이런 면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새로운 기회 창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 비용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생산성의 관점으로 오히려 성과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측면인데, 이런 점에서 이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앞으로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법과 또 다양한 결과를,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아마 도출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어떤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같이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 녹화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좀 해보고 난 뒤에 찍었는데도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엉뚱한 대답이 일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실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화 내용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해서 계속 이어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답을 해내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프로세스를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세프티 매니지먼트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다. 범위를 결정해라, 그리고 위험성을 식별해라, 위험성을 분석해라, 뭐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토 및 개선까지를 쭉 일관성 있게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 요인을 이제 도출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차 사례를 수집을 한다거나, 또는 뭐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 가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다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일단, 이 챗 GPT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방법,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식을 아예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KRAS라고 하는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인적 요소 분석 방법, 동작 분석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을 하는 방법, 문서 기록 방법, 그리고 전문가 판단 방법, 조사 및 검토 방법.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차사고라는 개념은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휴먼에러 관점에서 접근을 할 테니까 뭐 그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아마 그 내용은 뭐 저쪽 카테고리 안에 넣은 것 같고, 아무튼 잘 위험을 도출해주는 방법을 써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위험을 도출해내고 나면 그 도출된 위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위험도를 이제 산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매트리스 방법도 나오고, 시각화해서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서 매트릭스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아주 쉽게로는 이제 곱셈 방법을 쓰기도 하고. 네, 뭐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아마 이쪽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만약에 물었다고 치면 이것을 안 보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대단하다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제 위험도를 산출하게 되면 그것이 허용 가능한지 허용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환경보호국 사례까지도 인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시키는지 한번 보고 한국의 기준을 한번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저렇게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게 질문을 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질문을 던지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냥 대한민국의 위험도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 관점에서 답변을 해준 것 같고요.
네. 지금 6점에서 9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도 곱하기 빈도를 3점 척도로 지금 했다라는 것인데, 위험도를 5점 척도로 제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알아듣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죠. 예. 네. 뭐 나름 어쨌든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개선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대책을 수립할 때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을 3가지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허용 불가능한 어떤 위험들은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때는 어떤 개인의 특정적인 이야기만을 들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관리자까지의 전체적인 의견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법, 요즘은 디자인 싱킹법, 또 마인드맵법, 뭐 로직 트리법 여러 가지를 쓰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3가지를 말한 거고, 한번 더 알려주시죠. 혹시 추가적으로 알려줄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우리 포털 사이트하고는 좀 다른 점들인 것이죠. 뭐냐면 맥락을 이해하고 답을 한다라는 것이고, 포털은 단순히 기능적인 방법에서의 그 어떤 그 검색만을 해준다라는 점이 이제 이 인공지능 챗GPT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위험 요인을 도출하거나 발굴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가 이번에 이제 놀란 것은 사실 1초도 망설임 없이 바로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일단 놀랍고요. 이건 결국은 이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 대응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서, 이미 이런 부분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죠. 보면 위험 요인을 도출하거나 발굴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줘라,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해라, 그리고 뭐 익명 보고 시스템, 그러니까 자기가 노출되지 않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히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 저런 부분들이 우리가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깜짝깜짝 놀랄 일이고, 저 중에 어떤 것이라도 제대로 한번 쓰기만 하면 될 텐데, 한 가지만 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3가지만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정확한 역할 분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R&R이라고 해서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작은 성과에 대해서도 보상 제도를 도입해라. 그리고 실행 계획의 구체화와 모니터링을 해라.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사용법을 설명해 주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은 환경부에서 관리한 아니죠. 저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인데 지금 아마 저건 어쩌면 그 환경 영향 평가 그 개념에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당신 틀렸다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은 환경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한다. 당신이 틀렸다. 라고 제가 대답을 저희 답변이 부정확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재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고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원A 방식의 검색 사이트는 어쩌면 이런 면에서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쉬운 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 개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챗GPT로도 수업이 또는 학습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스의 종류와 안전수칙을 알려주세요. 조금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가스의 특성과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이제 알곤가스, 안전수칙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산소가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잘 들어가지도 않고 또 집중도 안 되고 이런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서 만약 검색을 하고 학습을 하게 하는 형태로 참여식 수업을 한다면 아주 재밌게 안전교육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 가스 용기의 종류, 가스별 용기의 종류를 색으로 알려주시고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참고로 제가 이 그림으로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마 유료 서비스가 안 돼 있으면 그림으로는 아직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스별 용기의 색과 그림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텍스트로는 지금 그림으로 과연 보여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이트가 연결되어서 뜨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양인데 아마 지금 이 무료서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어떤 영역도 이렇게 챗GPT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일부 뭐 아직 부정확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뭐 교재와 병행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교육의 흥미를 높이고 또 스스로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안전교육을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 이게 조금 이제 이렇게 뭐 서툴고 그래서 뭐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어떤 호기심을 유도해내는 데는 뭐 다분히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보는 측면이어서 이런 챗GPT를 이용해서 물론 문서 작성 이런 부분들은 뭐 고민할 것이 없을 만큼 서비스가 좋은 것 같고요. 실시간 응대해내는 부분에서의 어떤 것도 나름대로는 활용할 가치가 높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물론 이런 환경이 구비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모바일을 통해서라도 앱에 접속을 하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안전 교육들을 진행해 간다면 지금 그 훨씬 더 높은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창직역량개발원의 최병철 원장이었습니다.